나는 감정이 이성의 어두운 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계속 매료됩니다. 감정은 사치가 아니라 유기체를 특정 결과로 이끄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은 특정한 생물학적 과정에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표정에 변화가 생기고 몸이 다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뇌를 갖고 있는 걸까요? 책, 기사, 희곡을 쓰지 마십시오. 과학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지 마세요. 두뇌는 신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발달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물을 인식하고 마음속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식과 사고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미지와 우리 유기체의 생명 존재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알리는 독특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Self comes to mind에서 나는 뇌나 마음이 없는 단순한 생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만화화된 추상화가 우리와 정확히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도덕과 정의, 종교, 예술,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등 문화의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도구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변화는 뇌 지도에서만 순수하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의식도 신체의 표현과 특정 자극에 반응할 때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표현 없이는 자아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뇌에 이식되고 뇌는 몸에 이식됩니다. 단순한 자아라도 자아를 갖는 것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같은 것을 다룰 때 그것은 진화에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뇌는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민은 몇 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새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생명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생명의 관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자아와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정체성, 인격은 사물이 아니며 대상이 아니며 확실히 경직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로 수많은 상호작용 구성 요소를 통해 뇌 내에 구축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필연적으로 자서전적 자아는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이 발생한 문화를 통합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좋든 나쁘든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 예측 가능한 자기 기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자체 기계가 더 유연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더 개방적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환자 중 다수는 의사결정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 뇌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사람을 보면 얼굴, 몸의 자세, 피부색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긴 손으로 쓰는 것이 마지막 피난처다. 연필을 종이에 대고 궤선을 따라 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나는 알벳 블레이드의 작은 그림을 봅니다. 원양 전기선이 구성의 중심에 있으며 아마도 출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베토벤이나 말러, 쇼팽이나 바흐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듣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